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입니다. 60년 만에 가장 롤러코스터 같은 미 대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혔었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지금 개표 지금 진행 상황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개표 초반에는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또 트럼프 후보가 역전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팔로우해 보셔야겠고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는 미 대선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 지수 흐름부터 먼저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대 하락한 2,548선에서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1%대 상승불 들어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쪽은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확실히 약세 띄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 1.52% 하락한 740선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저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1,374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1,09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방향성을 탐색하네요. 일단은 매수 우위입니다. 43억 원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요, 외국인이 팔면서 오늘 양시장 안에서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58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598억 원, 기관은 229억 원 매도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 대선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슈 역시나 저희가 미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이 미 대선 정말 사건, 사고도 다양했습니다. 대선 타임라인 오늘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2022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선 도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3년 다음해 4월이었습니다. 바이든 역시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당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또 공식 선언을 하면서 대선 출마,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대결 구도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1월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개막이 됐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나 이런 니키 헤일리와 같은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2024년 2월 다음 달에는 바이든이 첫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2024 대선에 출마하는 게 확실시 되게 됩니다. 2024년 3월 6일에는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경쟁을 하던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대결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을 다 포함해도 전례 없는 그런 첫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성추문 관련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다음 판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6월 27일에는요.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TV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TV 토론 안에서 바이든 후보가 말을 더듬고
그리고 뭐 목소리에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거든요. 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좀 집결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2024년 7월 4일에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든 후보의 사퇴, 후보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이든 후보는 대선 포기 고려 전혀 하지 않는다라면서 완주 의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7월 13일에는요.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귀에 이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들이 갑자기 들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정말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16일에는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됩니다. 18일에는 수락 연설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후보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후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거든요. 트럼프 대세론 속에서 이제 건강과 노령 리스크가 재점화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든 후보 좀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7월 21일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후보 사퇴 역시나 미 대선 역사상 이 재선 민주당에서 승리를 하고도 사퇴를 하게 된 첫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저희 다음 판도 한번 보실까요? 네, 8월 22일에는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정당 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2024 미 대선에 참여를 한다라는 게 확실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8월 22일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해리스가 판정승 을 거두게 됩니다. 일단은 유권자들이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내 증시에 그러면서 또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 또 들썩였습니다. 9월 15일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 미 대통령 선거 어제 저희가 이슈에서 좀 다뤄드렸습니다만 미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좀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권자 선거인단 선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도 진행이 되고 있죠. 12월 11일에는요, 이 주별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대선 타임라인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보다 더 다양한 그리고 보다 더 알찬 정보들 저희가 국내 증시에 미 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준비해뒀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6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선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2024 미 대선.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일단 초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 주 미 대선과 더불어 11월 FOMC 회의 등 정말 빅 이벤트들이 가득한 한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 대선과 함께 11월 FOMC 회의 이후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자세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뒀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함께 처음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서두가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네. 같아서요. 저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 지역별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미 대선 일단 두 후보가 막판까지 좀 박빙을 펼치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후보가 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 뭐 주식시장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확률이 올라갈수록 계속 좀 증시가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해리스가 오전에 좀 약간 또 선전하는 듯한 모습 나왔을 땐 증시가 플러스권을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국내 증시는 일단 이제 2016년에 우리가 또 기억도 있다 보니까 2016년에 당선되고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증시가 워낙 상처를 많이 입었죠. 한 2년 동안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세부가 이 이슈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어쨌든 이 기업들이 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오늘 2차 전지가 시총이 큰 편이잖아요. 이들 기업들이 좀 급락하는 것도 증시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같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에 아까 제가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오르는데 한국의 반도체 빠지는 건 좀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한국 증시가 유독 좀 소외받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와서 좀 안타까운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다 보니까요. 환율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397원까지 이제 올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네. 달러 강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건 트럼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이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들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과 달러 강세를 이제 동일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 강세 가능성,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좀 그때 1,300 아마 20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오늘 1,4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우위를 또 보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지금 환율이 위로 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는 결국 꺾일 거라고 보는 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도 이미 시작됐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일단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강달러 기조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달러 강세는 조금 너무 오버슈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1,400원 돌파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사님은 이 1,400원 돌파 여부는 1,400원을 돌파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아니 건가요? 뭐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네. 한 상태인데, 네. 제 생각에는 돌파를 한다고 해도 그게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이어지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다.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또 트럼프의 강세를 한 번 더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1,400원 돌파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좀 강달러 기조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대선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좀 업종별로도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쪽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나뉘잖아요. 네네. 이 두 후보 당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뭐 네.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악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후보의 기조 자체는 중국 규제는 똑같거든요. 네. 다만 트럼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호재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보다 중요한 건 물론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AI를 등한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뭐 반도체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을 더 세게 규제한다면 지금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지금 생산량을 늘리면서 삼성을 뒤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오히려 트럼프는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중립 정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반도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또 아니면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 이런 수요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별 상관없는 업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면은 일본도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네. 일본의 반도체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 한국 증시 전체를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틀에 가둬서 트럼프 되면 한국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현상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큰 악재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반도체 쪽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반도체 쪽은 중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반도체 투톱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또 1%대 지금 약세에 뛰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견조한 이유가 이제 HBM3라는 제품을 뭐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네. 엊그저께 최태훈 회장이 또 언급을 했죠. 젠슨항이 HBM4도 6개월 빨리 달라.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이닉스 것만 쓰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완전 배제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은 훨씬 많이 빠지고 오르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걸 좀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하이닉스의 우위는 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삼성전자는 많이 빠진 상태고 하이닉스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은 있어요. 이 주가 위치로 보면. 그러나 삼성전자는 바닥권으로 좀 판단을 하지만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뭐 엔비디아 공급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제 2달 연속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사이클을 모두 다 좋게 타고 나쁘게 타고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이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HBM 가지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인하지만 승자 독식 구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죠. 하이닉스는 들어가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승자 독식이면 2등은 사실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려면 삼성전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안에. 근데 4분기 경에는 그때 실적 발표할 때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공급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공급이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다시 또 삼성전자가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젠스낭 CEO가 HBM4 SK 하이닉스 측에 조금 조기 납품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SK 하이닉스가 호재를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4분기 엔비디아의 HBM 여부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투톱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산업 역시나 미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뭐 화석 연료 이런 원전이나 조선주 쪽 호재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해리스 후보 당선될 경우에는 뭐 신재생 쪽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이제 너무나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당연하게, 얘기죠. 특히 네.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급락하는 것만 봐도 딱 답은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뭐 원전이라든가 조선주 또 오늘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특히 우주항공 쪽 상당히 좀 돋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우주 쪽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주 쪽도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조선이나 우주항공 쪽 이쪽도 괜찮고 또 자율주행 쪽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얼마 전에 로보택시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전대 없이 그냥 차에 앉아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규제 이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려면 규제 완화에 좀 더 자유로운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규제 완화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네. 2차 전지가 크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사님. 근데 사실 네. 그거는 2차 전지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에 그럼 영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게 트럼프는 어쨌든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고 계속 네. 언급을 했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기차 업체에 주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를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연기관은 보조금 안 주는데 왜 전기차만 주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시장이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보조금 없이도 일단 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 이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테슬라는 오히려 경쟁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경쟁 우위로 다른 완성차들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차가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테슬라한테 또 유리한 국면이죠. 근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엔 배터리 회사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 있죠. 네. 이쪽은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테슬라 외쪽으로 이제 좀 공급하는 업체들은 일단 어쨌든 좀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2차 전지가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 트럼프가 될 거를 많이 반영을 하면서 그동안 또 부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유럽 기대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2차 전지 빠지는 건 좀 너무 과한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지금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들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직접 부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업황 자체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사님 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는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미 대선 이후 FOMC 회의에서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인하할 네.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남은 2번 동안 다 인하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4번
인하를 해서 일단 내년까지 3.5%까지 금리를 낮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낮췄을 때 한국 증시가 그렇게 나빴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미국 경기가 단단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오늘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 대한 당선에 대한 한국 증시의 이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급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로 보진 않고 결국 미국 경기 또 중국 경기가 이렇게 뭐 악화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돌아온다. 그래서 뭐 트럼프와 이런 선거와 별개로 미국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은 저는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후보가 좀 당선이 되든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좀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게 네. 보고 있고 또 사실 트럼프는 예전부터 뭐 금리 인하를 선호했어요. 또 네. 예전에도 계속 이제 그 연준 의장을 좀 예전에도 압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의 기조는 오히려 뭐 이렇게 트럼프가 됐을 때 더 기조적으로는 또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선과는 별개로 미국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국내 시장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 심리 확실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세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요. 저희가 이런 빅 이벤트들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제 금투세하고 이제 미국 대선 삼성전자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아직 삼성전자 문제는 해결이 아직은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할 그 금투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미 그 지난달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이 반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저는 좀 장세가 회복될 걸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어쨌든 폐지되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심리 자체가 조금이라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올해 사실 코스닥이 너무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좀 벗어나서 연말까지는 조금 좋은 장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원래 계절적으로도 11월, 12월이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항상 이제 좋았던 흐름들이 나왔고 또 연말에 배당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니까 지금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코스닥을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투세 폐지 이야기 월요일에 나오면서요.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사님.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개인 비중이 높은 좀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해 보면서 업종 안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당분간 좀 눌릴 가능성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지금 가장 대표 업종이 바이오니까 네. 바이오는 사실 누가 돼도 좋아요. 뭐 해리스가 돼도 좋고 트럼프가 돼도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헬스케어 쪽으로 더 저는 좀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 지금 수출 잘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어쨌든 지금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이게 이제는 뭐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좀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여전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선정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업종 계속해서 좀 코스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미수출 화장품 쪽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사님의 의견까지 저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앞서 방송 때 우리 정우영 파트너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수는 뭐 바람이고 이제 종목은 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장의 투심을 잘 확인을 하면서 종목들 발굴을 해봐야 한다는 건데 오늘 지수가 뭐 많이 약합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약세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좀 주도 섹터를 봐야 하고 그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함께 올라타서 잡아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실적이나 수급 부분들 잘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야겠죠. 저희가 13% 주간 수익률 목표로 지금 10주차 달려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 수익률로 이런 종목 발굴에 좀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주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까지 최종 누적 수익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주차 나와 있는 종목들 확인 바로 해주시죠. 네, 10가지 종목 중에 6가지 종목 현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편입한 효성중공업, 전력과 원자력 관련된 종목인데 이미 저희는 챌린지 룰상 좀 익절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 내에서 효성중공업으로 맥이 쏠리고 있고 실적이나 성장성 모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4,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사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오늘장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시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질 경우에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 이미 예견이 됐었죠. 현재 구간 탄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6%대 상승권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시스템 보겠습니다. 서진시스템은 1.54% 내림세인데 사실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배터리나 뭐 친대생 이런 부분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오늘장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바이오 로직스 보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께서 지속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유바이오 로직스 수익률 13.25% 잘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콜레라 백신 쇼티지가 나오면서 이제 내년도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오늘장 빨간불을 잘 켜고 있는 종목인데요. 게임주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관의 매수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25년부터 여러 가지 신작들, 대작들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이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TL도 히트를 깜짝으로 치긴 했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시스템까지 볼게요. 이런 진시스템 이렇게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조금 피해서 종목들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진시스템은 분자 진단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총이 좀 낮은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죠. 수익률이 7.28%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합쳐보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잘 나가고 있죠. 수익률이 26.67%입니다. 벌써 최종 목표 수익률의 2배가량을 달성하게 된 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나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볼 거고요. 저희가 1313 챌린지 수익률 현황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 정도 지금 약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8%대 강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39만 2천 원 선 부근에서 위치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저희 한 종목씩 좀 리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대선이 지금 현재 개표 중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는요 90대 한 1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쪽으로 무게추가 좀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도 관련 종목들이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지금 업앤다운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불구경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 업종 종목보다도 현재 이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비껴나 있는 종목으로 현재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먼저 하고 지금 오늘 1313 챌린지 종목으로 편입시킬 종목으로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효성중공업은 무엇보다도 어제 익절을 끊어냈지만 제가 이제 방송 룰상 끊어내는 익절 처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꾸준히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변압기 쪽입니다. 현재 변압기는 기존의 주도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더 이 주도주를 바뀌는 모습과 함께 연일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영망치 음봉이 나와도 괜찮겠죠? 내일은 무엇보다도 5일선 패턴에 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 5일선 매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차로 인해 가지고 집계가 조금 틀리게 나온 것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전 우리 이 화면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지금 현재 8%대 급등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면서 방위 쪽에 방산 쪽의 종목들이 연일 오늘 상승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까지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대 여러분들 오늘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요.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자, 우리나라의 방산 중에서 트레이딩 방산이 아니라 자, 밸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산 종목 3개 내 4개 정도의 종목을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 금요일까지 꾸준히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오늘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자,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 자,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음봉이 나오는데요. 자, 밑에 선을 보시면요. 60일선 오늘 지지 캔들의 밑에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60일선을 이탈하는 이 세름봉, 다시 말해서 아침 시작과 동시에 보합권 출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3%째 바디 연봉이 나시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아직까 하루는 더 볼 수 있겠죠. 61선 지지 캔들과 함께 저가 매수를 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내일 하루만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61선 이탈 자리에서 세rum봉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오늘 큰 변동성을 냈습니다. 장중 7, 8%대 급등이 나오다가 1시가 좀 넘어서 시장의 이 약세 흐름으로 좀 돌리자마자 자, 이 큰 매물이 좀 나왔는데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현재 방송의 룰로 인해 가지고 저는 자, 이 끊어내지 못하고 끌고 가야 되는 좀 자리이기 때문에 끌고 가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사되 다시 말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오후장에 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절반 끊고요. 절반 끌고 가시고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또 매도한다라는 관점. 그런데 매도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이 있습니다. 비싸게 줘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전략으로 주식은 봐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고요. 자,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강한 양봉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 상승이 어느 정도 도모될 수 있는 캔들이 나타났을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전략으로 급등주는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절반 매도뿐만 아니라 완전 매도 후에 재매수 관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두 종목을 편입시켰던 종목들의 특징은 현재 이 미 대선 양 후보의 관련 업종에서 비껴나 있는 업종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어제의 관통경 캔들 이후에 오늘 2, 3%대 양봉을 내다가 좀 오후장 들면서 지수 영향으로 좀 밀리고는 있으나 추세 곧바르게 좀 움직이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진 시스템이 시작과 동시에 7, 8%대
급등 출발했는데 어찌 보면 시장 영향일까요? 장중에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망치까지 만들면서 강한 힘을 보이다가 11시 반 정도 넘어서부터 무엇보다도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차익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바디 음봉이 5일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고점은 8%인데 지금 플러스 1%니 자, 7, 8%, 7.5% 정도 사실상 지금 음봉을 좀 막고 있다 보니 내일 음봉 한 차례 더 올 것 같습니다. 단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자 5일선 패턴에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자 무엇보다도 내일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때 5일선 매매도 가능하다. 자, 이 방송은 지금 어차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꾸준히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 6가지 종목 챌린지 안에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악세 띄고 있지만요. 1313 챌린지 안에 종목들은 분위기가 상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주간 수익률 10주차 이미 13% 넘어서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 좀 이제 1313 챌린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4자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또 1313 챌린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오후장에 여러분들은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폴리마켓뿐만 아니라 여러 이 미 대선의 라이브를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좀 무게추가 좀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인한 트럼프 트레이더의 종목들을 지금 현재 좀 매수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단호히 노라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시장이 열리게 되면 거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세rum봉이 나올 수 있고, 자 반대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양 후보와 관련 없는 업종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매매하시게 됩니다. 단 자 주식은요 의무감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하루 좀 쉬어주는 것도 괜찮고 현금도 주식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먼저 오픈 시켜드리면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와 송원산업을 오늘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지누스입니다. 자,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매트리스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업체입니다. 두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매트리스하고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누스를 좀 들고 왔고요. 지누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 2개월 전부터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개월째 추세 만들어질 때는 한 차례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파동을 탈지 안 탈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좀 알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자, 10월 14일부터 자, 10월 23일까지의 매집 패턴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한 다시 한 번 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호조로 인해 가지고 한번 변동성으로 나올 것도 있었는데 특히나 어제 이 음봉을 먹는 오늘 이 양봉은 무엇보다도 양음양 패턴이 다시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5일선의 이 가지런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의 가구 매트리스 전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 3분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모두 다 턴어라운드 했는데 매출은 2,729억에 영업이익은 119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에 277%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주당 0.1주 배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증자 결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까지 지금 보일 수 있는 이 현재 자리에서의 이 패션 이 지금 추세 자체로는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좀 더 우리는 이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9,500원, 손절가는 23,000원의 첫 번째 오늘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자, 성운산업은 자, 무엇보다도 이제 플라스틱 첨가제인 방지제 제조 회사입니다. 자, 폴리머 안정제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22%입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한 60% 이상 점유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3년 동안, 2년 동안 우하향을 내리다가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서 9천억 1조 하던 회사가 올해 지금 9월 말 10월 초까지 거의 3천억대 초반 2,900억대까지 내렸다가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중에서 기관이 저점에서 대량의 매물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과 함께 추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에서 60에서 1차 돌파와 함께 2차 돌파 그리고 파동을 타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변곡점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를 위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자, 글로벌 폴리머 안정제 시장 2위인 회사고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 다시 말해서 화학제 종목들이 현재 어제는 롯데케미칼 오늘은 성운산업까지 추가적인 이 우상향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화학 원료 수요 증가에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는 성운산업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1선에서 눌림목을 받고 오늘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좀 침체 있는 분위기에서도 지금 수급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종목으로 표현을 시켰는데 목표가는 15,000원, 제가 손절가는 12,500원에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313 챌린지 두 종목도 편입을 해봤습니다. 지누스와 저희 송원산업 두 가지 종목 편입해드렸고요. 매매 전략 파트너님의 의견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또 오후장 대비하실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 대선의 결과가 오늘 늦게라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한 내일 오전장부터 시장에 상당한 좀 변동성이 생기는데 내일 시장은 오전장에는 여러분들 전략을 짜지 마시고 시장의 변동성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 투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차례 보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구경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요. 내일 오전장 수급만 확인하고 전략을 한번 짜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미 대선 특집으로 저희 마켓나우 3부 진행이 됐습니다. 또 개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트럼프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앞서다가 사전이나 우편 투표가 열리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상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